이 봄처럼 싱그러운 대학 신입생들 캠퍼스에서 그 행복을 즐기고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하지만 이 대학가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얼차려라는 악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일명 군기 또는 똥군기라고도 하죠. 아, 이 좀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연극과라서 연극과가 그게 제일 좀 세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신고식 때부터 필름통에 막걸리를 이만큼 소주나 막걸리를 채워서 다 먹게 하고 필름통이 이만하거든요. 옛날 필름통, 네. 영화 필름통. 안 먹으면 욕하고 막 어허. 그리고 아침 8시까지 집합 그리고 6시에 종례도 해야 되고 1년 동안은 추리닝 입고 다녀야 되고 위아래 이쁘게 하면 안 되고 화장하면 안 되고 머리 묶고 다녀야 되고 연극관인데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그런 게 있나요? 그 저희 때까지만 해도 뭐 때리는 건 모르겠는데 아 이거 술로 군기 잡는 거는 참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 정말 진짜. 네, 우리 선배님들은 더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선배님들 얼마나 힘드셨어요? 경찰대도 네? 그런 게 있나요? 경찰대도 혹시? 심했죠. 어. 사실 저는 초기였기 때문에 5기거든요. 초기에 이제 경찰대학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돼 있을 때 선배들 입장에서 후배들 앞에서 이렇게 위신은 세우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길도 제시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사관학교 내지는 군, 신병훈련 이런 곳에서 행해지는 것들을 차용해다가 후배들에게 그 기합이라고 하는 얼차려 이런 걸 많이 시켰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우리 학생 생활 규범에 맞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다가 뭐 매도 많이 맞았고 그렇겠어요. 그때 저한테 답을 해준 선배가 계셨어요. 뭐였냐 하면 너희들을 첫째는 강하게 해주기 위해서다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불합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래요. 세상이 모두 원칙대로 규칙대로 합리대로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경찰관이 되면 너희들은 큰일 난다. 적응 못한다. 미리 예방주사 격으로 이런 불합리에 적응해라. 예, 까라면 까고 옳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느껴도 선배 말은 복종해.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궤변인데. 전형적인 가스라이터예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전형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라이브 이슈에서는 대학생들의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가장 먼저 대학교 얼차려 문화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자, 이건 2010년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던 경호학과가 몇 군데 많이 없는데. 경호학과. 아하. 아. 저도 기억을 하는데 아, 진짜. 이건 아마 뉴스에 많이 났어요. 아우, 진짜요? 아우, 좀. 이게 2010년 얘기입니다. 2010년. 아, 한 사람만 너무 많이 때린다. 네. 아, 왜 저래? 뭐야 저게. 아이. 아유, 나 진짜. 아.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13년 5개 대학교가 연합해서 이제 MT를 갔는데 아. 예, 풀숲에서 대학생들이 기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군복을 입고 있어요? 휴가 나왔나? 뭐야? 복학생들. 예, 복학생들이 심심찮게 예, 저런 군복을 입고 학교에 오고 근데 그랬어요. 교관처럼 저기 빨간 모자 쓰고 저기 하고 있는데. 정성이다, 진짜. 그리고 이제 2015년 한 대학교 예비군 훈련 이후에 뒤풀이. 네. 아이고. 야, 그리고 광장에서 예, 선배들에게 예, 군복까지 벗겨진 채로 기합을 받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네. 저거 진짜. 자, 그리고
2022년 아직도 그래요? 2022년에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거는 진짜 저러는 좀 건 범죄예요, 범죄. 예. 신학과 학생들을 상대로 신학과에서요? 신학과는 그래도 이게 지금 기숙사 앞에서 점호 준비가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단체로 지금 기합을 받고 있습니다. 아유, 그리고 이런 기합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증언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한 대학교의 체육과 신입생들에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1학년 저녁 6시까지 강의실로 모여라. 아우 저런 거 진짜 자, 싫죠. 목소리만 들려드립니다. 신입생이 전체 기합을 받는 이유는 체육대회 중간에 사라졌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돈? 야, 저는 아예 그냥 범죄인데요. 학생 회비. 학생회비를 납부하라는 강요까지 선배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끊임없는 강요 문자들이 있고요. 1학년들에게 가는 공지사항 문자 내용입니다. 하나까 하는구나 아직도. 와 네. 진짜 군대야? 기가 막히네 정말. 이러한 악습으로 자퇴한 학생, 장기 결석을 한 신입생이 10명이 넘습니다. 지금 저 자퇴나 장기 결석한 신입생이 10명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신입생이 45명입니다. 어이구. 그러니까 45명 중에 10명 이상이 지금 그만두니까 심각한 거죠. 들어가기도 힘들었을 텐데 대학교까지. 뭐 74학번, 84학번 얘기가 아니고요. 24학번 얘기입니다. 저 06학번인데 지금 와 훨씬 지났는데. 네. 체육대회 때 중간에 신입생들이 사라졌던 게 화가 나서 욕을 하면서 얼차려를 준 건데요. 저 학과는 체육 계열학과로 평소에도 머리를 바닥이나 책상에 대고 엎드려 뻗치게 하는 식의 소위 말하는 원산 폭격이라 불리는 얼차례가 수시로 진행됐습니다. 진짜. 교수님들은 이런 가혹행위에 대해서 몰랐나요? 이 학과 교수들의 사무실과 복도 사이의 강의실에서 얼차례가 저렇게 벌어졌는데 전혀 몰랐다고들 하십니다. 교수님들께서는. 그냥 하지 말라고만 하시고 모른 척 하셨겠죠. 학교 관계자 역시 학교 내부 인권 세탁을 통해서 접수된 게 아니고 피해 학생의 학부모 중에 한 분이 언론에 제보하면서 알려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하는 데 좀 늦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학교 내부에 인권센터라는 곳에 뭐 신고를 하면 이런 게 또 해결이 되나요? 네, 대학 인권센터가 설치 의무화가 된 것이 2022년부터입니다. 아. 문제는 설립은 법에 따라서 하는데 그 운영이 제대로 되느냐 이겠죠. 그래서 많은 실태 조사를 좀 해봤더니 실제로 상당수 대학교에서는 인력이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등 내실화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너무 안타까운 게 어쨌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정말 큰 꿈을 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갔었을 텐데 어렵게. 근데 이걸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끊어줘야 되는데. 아직도 있군요. 말도 안 돼. 그리고 앞서 보신 신학과의 얼차려 영상이 화제가 되자 해당 학교 커뮤니티에는 신학과의 얼차려가 처음이 아니라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요, 신학과가 사관학교 형식으로 운영되는 운영의 특성상 엄격한 기강이 필요하고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저런 일이 발생했던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에이,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들 왜 저거를 어떻게 합리화할까? 저거는 심지어 과거에 다른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선배에게 인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술자리에 불려 나가서 소주가 가득 담긴 종이컵을 연속 3잔을 비우게 했다고 합니다. 그대로 해당 학생은 정신을 잃었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술이 문제. 저 때도 당했어요. 저도 연속 3잔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소주를. 그래서 먹고 기억이 잃었어요. 근데 진짜 보통 단체 생활을 위해서는 이제 규칙이 필요하기도 한데요.
아까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규칙들이 신입생들을 올가매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실까요? 자, 내용을 보시면 인스타 등 SNS 및 카톡 푸사 배사의 여행 사진 업로드 금지. 저게 왜? 왜요? 나 개인 자유지. 예. 무슨 소리야? 자, 그리고 1학년은 카톡 상태 메시지 금지. 자, 뭘 별걸 다. 너무 뭐야? 심심해서 저래. 너무 이상하다. 예, 그리고 더 황당한 건 평일 학교에서 진한 립스틱, 아이섀도우 금지. 어이구. 주말이나 공휴일에 마음껏 하세요. 예, 뭐 주말이나 공휴일에 학교 나올 일이 없을 테니까 예, 그때 마음껏 하고 평일에는 안 된다. 아니, 기본적으로 대학은 뭐 진리의 전당이고 자유가 가장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단지 선배 뭐 1, 2년 먼저 왔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자유를 제약하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도대체 그게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참 안타까운데요. 문제는 최근에 뭐 제가 이제 강의 가서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에서도 조사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없습니다.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없습니다. 이런 답이 가장 많이 돌아와요. 근데 실제로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본다든지 뭐 에브리타임이나 학생들 사용하는 그런 커뮤니티 등에 가보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주로 휴대폰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해서 공개가 되니까 이제는 선배들이 얼차려를 할 때 전부 다 전자기기를 압수 먼저 합니다. 증거를 없어. 업그레이드 됐네요. 네, 그래서 전혀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규칙 같은 경우에도 증거가 남지 않는 방법으로 규칙들을 전파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나 또는 뭐 메신저 공지 같은 것들을 이제 안 하고요. 많은 곳에서 전혀 기록이 남지 않는 구두로 전달을 하고 외우도록 하고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서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는 없어졌다 그렇게 안심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근데 어른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 야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 음. 부당한 거 당하면 얘기해 신고해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 있으면은 그럼 절대 할 수 없어요. 희한하게. 신고하면은 그 사람 야 너 쟤랑 놀지 마 막 이렇게 하시죠. 색출을 하죠. 누가 신고했는지를. 이게 이제 부당한 걸 알면서도 얘기를 못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은 혹시라도 자기 인맥에 부정적인 영향이나 소문이 날까봐 그리고 학과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대학 내 그 활동이나 성적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서 섣불리 부당함을 뭐 이렇게 따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 충격이다. 이런 문제는 사실 이제 문화적으로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집단 문화에서 기인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집단의 결속력을 갖출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이런 강압적인 폭력이거든요. 우리 집단에 들어오려면 굉장히 진입 장벽이 높고 힘들어. 그런데 이걸 다 거쳐야만 이 집단 안에서 너를 인정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환상 속에서 계속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참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계속 악습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가해자가 되기 전에 그걸 딱 끊어버리면 거기서 그만 끊어지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건 잘못된 거다. 절대로 괜찮은 게 아니다. 네, 남들 다 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이걸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맞아. 그래서 그 학폭 같은 거 괴롭히는 친구들 있잖아요. 학창 시절에 진짜 그냥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그냥 재밌어서. 놀이. 이 친구가 뭐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 때문에 이 친구가 막 반응. 뭐 하고 이런 반응 때문에 재밌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진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질 맞아요. 수가 있거든요. 그러게요. 장난에 멈추지 네. 않고. 근데 그게 누군가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건 진짜 네.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저 학교 안에서의 무슨 이게 전통이나 자랑거리로 인식되면 안 되고 그 가해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끔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고 이 가해자는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맞아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신입생들이 잘못된 악습으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꿈을 꽃피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학교 선후배 간의 음주 강요나 얼차려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누군가의 꿈을 짓밟는 악습이 근절되기를 바라고요.
이번에는 수도권 13개 대학의 명문대생들이 모여서 만든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동아리 안에서 충격적인 범죄가 벌어지는 현장을 포착을 했습니다. 범죄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한 클럽에서 놀고 또 술 마시고 릴스를 찍는 동아리 회원 수가 300명이 넘는 전국 2위 규모의 대학 연합 동아리입니다. 고급 문화를 우리 동아리에서는 즐길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해요. 동아리 회장은 직접 신청자들의 면접을 본 후에 동아리원들을 선발합니다. 네, 그냥 평범한 친목 동아리로 보여지는데요. 실체는 바로 마약 동아리였습니다. 어머나. 단체로 들어가야 돼. 저희는. 이 동아리의 주동자는 명문대를 졸업한 30대 연모 씨인데요. 아이고야. 졸업도 했는데 저래요? 명문대. 자, 심지어 여러 종류의 마약을 거래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방, 놀이공원 등의 다양한 장소에서 투약을 했습니다. 뭔가 이상했대. 한 가지 고급 그러니까. 호텔, 리조트, VIP 다수 보여. 그게 동아리인데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자, 이 마약 동아리는 1년 만에 꼬리가 밟히게 되는데요. 1년이나 했어요? 예. 마약 동아리인 게 이제 들켰어요. 수사망이 좁혀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입니다. 월요일에 전화 왔거든, 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 이게 경찰 조사 되는 방법이 있어. 일단 최대한 모른다고 해야 돼. 근데 이게 팀전이란 말이야. 나만 입 다물면 안 돼. 우리 다 같이 다 물어야 돼. 자, 형량을 낮추려고 모의까지 합니다. 증거는 없을수록 좋은 거야. 증거가 없고 우리는 모르면 되는 거야. 명문대 연합 동아리라는 허울적인 포장 안에 마약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연모 씨가 진짜 악질인 거는 뭐 마약을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자기 혼자 한 게 아니고 그냥 뭐 다른 호화 뭐 어떤 걸로 해서 유혹을 해서 멀쩡한 학생들을 꼬셔서 네. 마약의 길로 빠지게 하는 거잖아요. 너무 악질인데. 저거는 좀 진짜 좀 본보기로 진짜 좀 법을 세게 받아야지. 근데 이 동아리가 처음부터 마약 동아리로 시작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염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동아리 회비도 10만 원 이하로의 혜택에 비해서 비싸지 않은 편이었고요. 또 회원이 늘어나면서 고문 변호사가 있다거나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아파트를 아지트로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소위 엘리트 동아리 이미지를 구축을 해서 대학생들의 호감을 자극을 했습니다. 혹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처럼 깐부는 이 주요 명문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뿐인데요. 애초부터 마약 동아리는 아니었던 거죠. 이제 인원이 늘어나고 저 운영자의 저런 의도에 따라서 이제 변질이 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뭐 술 먹다 보니까 뭐 프라이빗한 데 가서 뭐 그렇게 된 건가요? 뭐 우연이 된 건가? 우연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고요. 네. 경찰 수사 결과 이 깐부가 만들어진 지 1년 정도 지난 시점부터 회장 염 씨 계속 그동안 회원들을 관찰해 온 겁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참여율이 높은 깐부 회원들 몇 명을 스스로가 선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만의 아지트, 클럽, 페스티벌 같은 곳에 초대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참석한 회원들에게 슬그머니 조금씩 마약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특정 마약이 우울증에 아주 좋다. 이런 이제 소문을 계속 퍼뜨려서 그 회원들이 마약을 찾도록 또 투약하도록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깐부가 처음의 의도와 달리 마약 동아리로 점차 변화해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 진짜 히든아이에서 많이 봤지만 한 번 빠지면 정말 너무 무섭잖아요. 정말 뭐 우울증이 있던 사람이라든지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던 사람들이면은 혹할 것 같은 유혹을 했다라는 게 사람의 심리 중에 이제 허영심도 좀 있잖아요. 이게, 내가 이걸 누려도 되나 뭐 싶은 그런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네. 마약으로 접근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처음에는 대마로,
그러니까 외국 영화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맞아. 외국 대학생들 뭐 대마하고 이런 거 나오니까 야, 미국에서 합법이야, 이거. 그렇죠. 예. 그런 허영심을 자극을 해서 나도 그 중에 하나야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는 조금씩 강도를 강하게 단계적으로 다양한 마약에 노출시켰고 특히 이제 마약에 중독된 회원이 늘어날수록 염 씨가 판매 가격을 조금씩 높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돈 벌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웃돈을 계속 더 붙여가지고 2023년 한 해에만 1,200만 원 이상의 마약 판매 수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범행을 저 사람 말고도 많이 아까 그 전화한 여자나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이나 많았을 것 같은데 혼자 한 건가요? 아닙니다. 동아리 임원을 포함한 대학생 일반 회원까지 약 14명이 함께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회원들과 함께 해외로 마약을 운반해가지고 그곳에서 마약 투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운반까지? 대학생들이. 아니 이거는 동아리가 아니라 조직인데. 그러니까 마약상인데? 마약상인 것 같은 느낌인데. 야, 진짜 무섭다, 쟤. 근데 이제 그 뭐 똑똑한 친구들이었을 테니까 이거 누군가 한 사람은 야,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 범죄야. 라고 중간에 이게 알려지거나 깨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이즈가 큰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몇 가지 좀 집단 심리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묘하게도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얼차려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폐쇄성이란 거죠. 폐쇄된 조직 안에서는 그런 그 학대적인 범죄도 행해지지만 이런 마약과 같은 비밀스러운 범죄도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은 채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소속감, 우리끼리 동질감, 같이 한다라는 공범 심리를 통해서 그 폐쇄된 조직의 어떤 동질감과 소속감을 키우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자행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가 난 안 해라고 하기 어려워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폐쇄적인 조직 안에서 마약 범죄가 확산되게 된 원인이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합쳐지면 특권 의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동아리 내에서 폐쇄적인 곳에서 마약이 많이 횡행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게 몇백 명인데. 그래도 야, 이건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염 씨는 대비책을 준비를 해놓았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 회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요. 평소 동아리 실체에 폭로할 낌새가 보이는 회원한테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이 명문대 학생인데다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사회적 위치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공격을 당하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네네. 아마 개인이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또 여성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법으로 촬영한 성착취물들을 공개하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입막음을 범죄 집단. 해왔습니다. 아니 진짜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다 했어. 근데 어쨌든 이게 걸렸다는 건 결국 되게 든든했던 믿음의 고리가 깨졌다는 거고 누군가가 폭로를 했다는 거잖아요. 폭로를 했겠죠. 염 씨가 단순 마약 투약으로 구속 기소돼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검사가 염 씨의 통장 내역에서 수상한 거래 내역을 발견합니다. 바로 깐부 회원들과 마약을 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여러 번 입금받았던 내역이었습니다. 결국 그걸로 깐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내부 고발도 와, 아니었네요. 내부 고발이 아니네. 네. 그 검사님 아니었으면 안 걸렸네요. 그렇죠. 야, 그래서 처벌은 뭐 다 받았나요? 염 씨가요, 이 깐부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라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여자친구와 이제 성관계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불법 촬영을 한 거죠. 진짜 확실히네. 그래서 이 혐의로도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 염 씨는 그 증거로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연구원에서 이제 검증이 되니까 마약 투약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증거로 획득한 검사의 수사 과정, 공소 과정이 불법이다. 그래서 난 무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뭐 뭔 똑똑한 소리야? 척은 다 하네. 뭔 뭐. 여기서 이제 똑똑한 척을 하는 거네요, 지금. 어쨌든 증거가 있지만 그게 정당하지 않으니 나는 무죄다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다 진짜. 그래서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됐고요. 네. 재판부는 염 씨에 대해서 1심 재판에서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리고 마약을 유포하기는 했으나 그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은 없었던 걸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마약류 재활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의 이유를 인정해서 징역 3년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교육 및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추징금 1,300만 원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이 염 씨가 이번 재판에서 3년형을 선고받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약한 형벌이잖아요. 경합범으로 형량 감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경합범. 네. 경합범이 뭐죠? 경합범이면은 이제 그 범죄가 또 있는 또 거지.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아 맞아. 네. 하나만 하는 거. 4년, 3년 나왔으면 이제 뭐 좀 이제 7년 받아야 되는데 조금 줄여주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상당히 근접해서 역시 시골 경찰의 이해도를 상당히 높게 가지고 가셨는데요. 사실은 이게 먼저 이 동아리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기 전에 성폭력 관련 사건 재판이 있었고요. 온라인으로 알게 된 미성년 여성에게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했었고요. 성년자한테요? 와 진짜 악질이다. 그다음에 이제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는 마약도 건네서 복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에서 염 씨가 이 모든 행위들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동아리 마약 사건이 터지고 알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게 원래 처음에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그럼 실체적 경합으로 가장 무거운 벌을 받는 4년 형량에 정도. 조금의 가중만 이루어졌을 텐데 이미 나머지는 벌을 받은 거죠. 그리고 새로운 재판을 받고 있으니 이걸 따로따로 형량을 다 부과하면 원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재판을 받았을 때보다 불리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바로 이 형법 제39조가 그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재판을 받았을 때와 유사한 형량을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감형을 해준 겁니다. 총 몇 년인 거예요? 총 7년형, 두 개의 재판 모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걸 합산하니까 7년형. 요건 하나의 재판으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선고를 받았을 때와 유사한 형량으로 만들어준 거죠. 네. 그전에도 마약 범죄가 되게 많았는데 이 대학생까지 이렇게 쉽게 접근한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이제는 보니까 너무 심각하죠. 아무쪼록 대학교에 입학해서 성인으로서 첫 도약을 시작한 새내기들에게 정말 기분 좋은 떨림과 설렘이라는 감정이 공포가 되질 않기를 정말 바라마지 않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의 찬란한 대학 생활과 빛나는 미래를 저희 히든아이가 응원합니다.